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라는 생각부터 사실 먼저였거든요. 전체 막 쓸린 것처럼 찰과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요. 아니 이거 통증은 무서워하시면서 수면은 안 무서우신가? 비수면일 때는 뭔가 뜨겁거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수면일 때는 사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기사 보니까 AOA 출신의 권민아 씨께서 수면 슈링크 600샷을 받고 2도 화상을 입었다라고. 굉장히 넓게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뺨 쪽에 양쪽 다. 근데 그게 뭐 조작된 건 아닌 것 같고 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뭐 해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슈링크가 그렇게까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나요? 원장님도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슈링크라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리프팅 레이저의 장점이 사실 안전함이잖아요. 어떤 큰 부작용이 없는.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라는 생각부터 사실 먼저였거든요. 진짜로 화상을 그렇게까지 입을 만한 시술이 아닌데, 사실 원장님들도 그 대부분 마취크림도 없이 시술하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으시고. 저는 뭐 초음파 계열이고 고주파 계열은 마취는 다 하는데 보통 이제 화상 이러면 사실 이 초음파 계열보다는 사실 고주파 쪽이 좀 위험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서마지나 뭐 젠서티나 세르프나 이런 고주파 계열은 사실 뭐 레벨 세팅이나 뭔가 이제 조절이 잘못되면 화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하이프 쪽인 이 슈링크는 사실 화상의 가능성은 많이 없는 장비잖아요. 뭐 깊이 자체나 세팅 자체나 어쨌든 권민아님이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카더라 얘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짓은 아닌데 슈링크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시술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좀 에너지 세팅이나 레벨 값을 조금 미스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상상을 해봤어요. 슈링크 원리가 4.5mm나 3.0 또는 1.5mm 깊이 내에 응고열을 발생시켜서 굽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주파 계열은 전체로 벌크 히팅을 하니까는 피부 표면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그렇게 안쪽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쪽은 열 전달이 많이 안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화상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걸 상상을 해봤는데 가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효과를 되게 좋게 하겠다고 에너지 값을 너무 과하게 올리는 경우. 울세라는 총 4가지 레벨 세팅이 되지만 슈링크는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올리지 않았을까와, 또 겔이 너무 두껍게 발려지면은 4.5 팁을 사용해도 겔 두께 때문에 피부 표면에 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밀착을 제대로 안 했거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면 시술을 또 받으셨다고 하는데 밀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겉표면에 좀 손상이 갈 수 있게 떠 있지 않았을까, 그런 2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에너지를 올리거나 밀착을 잘 안 했거나. 근데 또 저는 좀 의아한 게, 슈링크나 이제 울세라 같은 하이프 장비가 이렇게 되게 도트 타입으로 점이 찍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리니어한 타입으로 찍히는데 화상 사진을 보니까는 전체가 자 이렇게 네. 뺨이 그냥 이렇게 그쵸. 이렇게 뭔가 이제 H 모양 그런 식으로 다 연결돼 생겨서. 있는, 네. 전체 막 쓸린 것처럼, 찰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슈링크로 인한 화상이 뭐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화상이 생길까? 생겨도 진짜 이제 한두 포인트 정도 이렇게 그쵸. 자국이 남거나 뭐 도트가 남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슈링크 시술을 수면 마취를 했다고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슈링크가 그렇게 아픈 레이저가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 뭐 셀프 시술할 때는 그냥도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크림 마취 한 10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시술을 하는 시술인데, 과연 수면 마취를 할 정도로 통증이 있냐, 수면 마취를 함으로써 어떤 또 일어난 부작용이 아닐까? 뭐 다른 시술은 사실 모르지만 뭐가 들어갔는지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에 대해서 슈링크가 안전한지 당연히 논의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수면 마취에 대한 경각심? 뭐 이런 것도 좀 생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뭐 하나만 하더라도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니 이거 통증은 무서워하시면서 수면은 안 무서우신가? 왜냐면은 이제 슈링크로 인한 화상 기사보다 수면 마취 사고에 대한 기사나 실제 사망 사례라든지 그런 게 사실 훨씬 많잖아요. 물론 뭐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조금 잘 알고 받았으면 좋겠고, 뭐 오남용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수면 마취 시술을 하지만 저는 수면 마취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조금 안전한 세팅에서 하거든요. 오히려 비수면일 때는 대화가 되니까 피드백을 받고서 조금 세팅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수면 때는 오히려 전 보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권민아 씨 같은 경우 케이스는 좀 반대가 아니었을까. 수면을 걸고 에너지를 왕창 올려서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까. 박동찬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초음파나 고주파 레이저를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도 얘기를 주세요. 수면을 보통 안 하시는 게 좋고, 수면을 하더라도 어쨌든 반응을 봐가면서 비수면일 때는 뭔가 뜨겁거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수면일 때는 사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수면 마취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료진의 주의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성이 입증이 된 어떤 장비라고 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슈링크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만큼 대중적인 또 레이저에서 슈링크 시술은 안전한 범위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또 시술을 하면은 충분히 뭐 안전성이 입증된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검증된 장비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시술이 이루어졌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장비인 만큼 좀 입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전제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하셨듯이 권장하는 그 가이드라인과 안전 수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준수하는 내에서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뭐 기계의 불량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검증된, 안전된, 허가된 장비이고, 시술을 하는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무리해서 시술을 하지 않고 안전한 가이드라인 이내로 시술을 하면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써볼까요? 시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시술하면 안전하다. 네, 이렇게 할까요? 궁금하면 왜 모두 했어. 피부 고민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 검색해봐도 설명 왜 이렇게 어렵나.